건데요. 네, 프로듀싱 면에서 워낙 좀 다양한 능력을 갖고 계셔서 저랑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 모든 종류의 프로젝트에 한 번씩은 함께 하셨던 프로듀서입니다. 발로님 소개해주세요. 앉으시죠. 예. 네, 방금 소개해드렸듯이 저희 스탠다드 프렌즈의 아주 긴밀한 친구이자 다재다능한 뮤지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음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함께 했었죠. 같이 했었죠. 네. 광고 음악도 했고, 네. 리믹스도 했고, 맞습니다. 편곡도 했고, 아예 송라이팅 안 돼 있는 OST 우리가 아예 만들기도 했고, 맞아요. 라이브 공연 준비도 했고, 네. 거의 모든 종류의 회사를 함께 했었어가지고요. 그래서 다양한 작업 목표에 따른 작업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곡 작업을 하시는 분들 아까 몇 분 계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세션은 약간 문과보다는 이과의 스타일로 제가 준비를 조금 해왔는데 보시다시피 작업 방식에 따른 그러니까 목적성에 따른 메소드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떻게 작업했는지 관해 얘기를 합니다. 순서를 굳이 한 번씩 정해보자면 최근에 참여하신 작품이 베를린 광고제에서 실버 셀렉션 상을 수상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크린에 포르쉐 광고 혹시 뭐야? 이런 게 아니었는데 작업실에 스피커가 작아서 이렇게 운전해서 들으니까 훨씬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때 작품 너무 훌륭하고 포르쉐 광고를 한국적인 요소로 풀어서 베를린 광고지에서 나왔다는 게 좀 가슴이 웅장해지거든요. 근데 처음 착수할 때 어떤 과정으로 착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뭔가 굉장히 프리미엄한 브랜드의 광고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 광고음악 외주를 했었을 때 브랜드가 설화수라는 뷰티 브랜드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욕심도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오는 좀 색다른 매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차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굉장히 네임밸류가 있는 브랜드 쪽에 작업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이칸이라는 전기차 브랜드고 모델이고 코리안 에디션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15대 정도만 생산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 제가 이 광고를 작업을 할 때 받았던 자료는 없었어요. 많이 그냥 이 포르쉐라는 브랜드의 철학 그리고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타이칸에 대한 투시력 그리고 이 테스트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세 개만 받고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광고 작업도 저도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함께 하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면이 많은 게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나 철학도 담아야 하고
하지만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광고의 연출자이신 분의 의도도 담아야 하고 그리고 본인의 뮤지션으로서의 어떤 다양성도 담아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첨예한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업 경우에는 좀 매끄럽게 바로 생각하신 대로 진행이 될까요? 사실은 이 음악이 2차 분이었어요. 원래 1차 분이 있었는데 1차 분은 조금 더 해외 쪽의 사운드를 불러와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감독님이 말씀하시기를 조금 더 한국적인 요소를 넣으면 어떻겠냐라는 피드백을 주셔서 여기 나온 2차 분이 이제 이 음원이고 작업을 할 때는 좀 많이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차량 혹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했을 때 생각나는 이미지들도 많고 사실 포르쉐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프리미엄하게 좋은 사운드를 뽑아내야 되겠다라는 이 토픽이 있었고 그래서 이 동양이랑 서양을 어떻게 조합을 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피아노는 사실 서양에 바뀌잖아요. 그리고 들어있는 가야금이나 해금 소리를 같이 넣어서 좀 조화롭게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하냐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사운드 소스에 대한. 저도 여기서 이렇게 큰 사운드 화면으로 모니터 하니까 그때 기억이 떠오르는데 보통 쉬운 선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광고면 EDM이면 이걸로 한 2초 채우고 빠르다 이걸로 2초 채우고 한국적인 거라고 하면은 인트로에 동양 큰 북소리 같은 걸로 무슨 전쟁처럼 시작하면 그걸로 또 한 4초 채울 수 있거든요. 굉장한 소리. 그런 이제 편한 선택들이 있어서 저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모니터를 했는데 그런 뻔한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으면서도 그 믹스처를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되게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획 자체도 유럽의 기업이 만드는 브랜드에서 한국적인 요소를 넣은 에디션에 대한 광고였다 보니까 정말 복잡한 요소를 담아야 했는데 이게 조화롭게 담긴 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약간 그런 생각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단지 코리안 에디션이라 해서 장구 소리라든지, 그러니까 메인 리듬이 장구 소리로 간다든지, 아니면 저희 한국 요소를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조금 너무 클리셰적인 부분이 많지 않고 이제 뒤에서는 네. 외국인이 김치 먹는 영상인데 뭐 그렇게 AI로 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으면 재미없죠. 좀 재미없는 작업이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컴파운드 컬렉티브 감독님도 이해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멋진 작업 같이 하고 있는 컴스트 컬렉티브인데 네 맞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 작업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린 상황에서 시작을 하셨던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광고를 받으실 때 어떤 단계를 거치시나요? 일단은 킥오프 미팅을 이제 영상팀과 같이 진행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하나는 정말 딱딱하게 스토리보드를 먼저 공유를 해주시고 거기에 맞는 음악을 제작을 한다. 되게 이제 많이 하는 방식. 음악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결정된 상태에서 네, 맞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제품 사진만 갖고 작업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 포르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컬러가 있고 이 제품에는 이런 디테일이 있고 이런 문양이 있고 예를 들면 뭐 뷰티 브랜드를 하면 제품의 제형이 되게 솔리드하다 아니면 뭐 리퀴파이하다 이런 여러 가지 좀 설명을 곁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은 이제 글도 이거는 이런 광고입니다. 그래서 제일 힘들지 않나요? 굉장히 수상적으로 이제 주시기 때문에 제일 힘들면서도 제일 재밌었던 작업인 것 같아요. 광고 작업이 쉽지는 않는데 저도 함께 하면서 항상 쉽게 작업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재밌는 부분들은 이 작업을 리드하는 분들이 음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디렉션을 음악인의 언어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끼리 이게 무슨 뜻일까 해석해보고
맞아요. 해석해보고 그 나름의 방향을 계속 두들겨보는 재미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영상 감독님과 저의 상상력이 딱 맞아 떨어질 때 그 쾌감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맞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더 이제 매치됐을 때 기쁘죠. 또 워낙 많은 작업을 했었어서 하나만 꼽기가 조금 어려울 텐데요. 근데 가장 조금 본인이 한 작업 중에 자랑스러운 작업, 또 재밌게 하신 작업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작업인지 일단 말로 조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서울시를 AI로 표현하는 영상 작업에 이제 사운드 트랙을 작업을 했는데요. 근데 오늘 방금 말하는데 입구에 AI 상영작으로 틀어져 있더라고요. 진짜요? 폰이랑 같이. 와, 그래서 잠깐 멍 때리고 오다가 왔는데 이 작업이 특별했던 기억이 이제 저는 사실 AI에 관심이 단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다가 이 영상 작업물을 보고 와 AI라는 기술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트리거 같은 작업이었는데 일단 서울시 거다 보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저랑 그 감독님이랑 하우스 테크노 장르를 되게 좋아하는데 먼저 제시를 드렸죠. 테크노 장르, 반복되는 장르를 가면 어떻겠냐, 또 어떤 리듬으로. 그래서 작업을 했는데 이게 뉴스에도 나오게 되어서 굉장히 저한테 좋은 추억이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와, 정말 2025년이네요. 저는 서울시나 이런 국가기관에서 만드는 영상을 생각하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부채 사이로 네. 사람들이 지나가고 뭐 김치를 먹어보고 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영상도 이렇게 보니까 디테일이 굉장히 그러니까 서울의 드론샷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노을 지는 배경과 함께. 네, 정말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래도 저도 오랜만에 봤는데 그래서 이 작업에 대해 조금 얘기를 해도 괜찮을지. 네네. 제가 영상을 봤을 때 그 처음에 작업 시작할 때 영상이 안 왔고요. 이 AI로 생성된 이미지 100장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저는 서울에 살고 있다 보니까 AI가 창조한 서울이 얼마나 내가 생각하는 서울보다 다를까 이 생각을 한번 한 이유가 이게 서울을 소개하는 영상은 아니고 AI 기술을 소개하는 영상이 더 컸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뽑아진 이미지도 있었는데 그냥 감독님께 다 주세요. 저 AI 잘 모릅니다. 제가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한 컷당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0장의 이미지가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CPU와 그래픽 카드가 녹아내렸다는 썰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모르는 AI로 만들어진 서울이 되게 화려하고 역사를 표현하는 방식도 되게 달랐고 그리고 현재를 표현하는 방식도 되게 달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AI라는 기술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전자악기 기반으로 만들게 된 계기가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되게 디지털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테크노라는 장르를 선택하게 됐고 그리고 한국이다 보니 부학 소스가 빠질 수가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펜타토닉이라는 스케일이 있죠. 그게 국악에서 사용하는 스케일인데 이제 한국 이름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5개 음으로 만들어진 그런 스케일인데 그런 요소 독립부 황태. 맞습니다. 네. 이게 똑같은 이제 음계인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썼던 기억이 있네요. 제가 같이 했던 작업인데 너무 새롭게 느끼고 있어가지고 신기하네요. 시간 관계상 워낙 다양한 작업하셨다 보니까 이제 대중음악 작업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엠넷 러브캐쳐 OST 작업도 하셨었고 원슈타인 슈퍼노모의 편곡자 혹은 작곡자로서도 참여를 하셨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원슈타인의 안 아름답고도 안 아프구나 작업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네. 소리 많이 줄여서 재생해 주시죠.